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에 정성껏 준비한 용돈 10만 원을 드렸는데 오히려 온 가족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며 모욕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시댁과의 관계에서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27살에 남편 김정훈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인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 역시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시댁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에 성격이 워낙 강하신 분이셨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정훈이와 민정이를 키우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이 첫째라서 더욱 그러셨죠. 혜원아, 우리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효자였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나를 많이 도와줬고 동생 민정이까지 챙기면서 자랐거든. 그런 아들이니까 네가 더 잘해줘야 해. 우리 정훈이 고생하지 않게 말이야. 시집 와서는 남편이 제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하니까 아들 낳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새 며느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도 나름 저를 챙겨주시려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저도 시댁에 잘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네 어머님 하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시댁 식구들 생일이나 기념일도 빼먹지 않고 챙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저보다 3살 어린 민정이라는 시누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말썽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은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용돈은 계속 달라고 하고 화장품이며 옷이며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일상이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서 가방 좀 살까 하는데 엄마가 사주면 안 돼? 요새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너무 낡았어. 그래, 우리 공주님, 용돈 여기 있어. 가방도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가자. 혜원아, 너도 민정이 쇼핑할 때 같이 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줘. 가족이잖아. 이런 식으로 시누이는 계속 집에서 돈만 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딸이 뭘 해도 귀여우신지 뭐든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한테는 절약하라는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저희가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전세금이 오르면서 목돈이 필요했는데 시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리자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전세금이 올랐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게 말이 되니?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야. 혜원이가 살림을 너무 헐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돈 모으는 걸 모르더라. 우리 민정이는 그래도 알뜰하게 살 줄 아는데. 혜원아, 너 가계부라도 써봤어? 집안 살림은 그렇게 해야 돼. 어머니, 저희가 특별히 헤프게 쓰는 건 아니에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전세금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냥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도움이라고?
너희는 벌써 결혼한 사람들이야.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하는 거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리고 살 거니?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 특히 혜원이. 너는 며느리로서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야 하는데 오히려 집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그때는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시누이 민정이한테는 용돈도 주고 이것저것 사주시면서 정작 아들 부부한테는 인색하신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조금씩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고 시어머니도 나름대로는 저를 아껴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고서 결혼 3년 차에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다행히 아들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주 보러 거의 매일 오시기도 했고 이것저것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진심으로 챙겨주신다고 느꼈어요. 혜원아, 고생 많았어. 우리 집안 장손을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가문이 대를 이을 수 있게 됐네. 정훈아, 너도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혜원이는 애 키우느라 당분간 일 못할 테니까 네가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 민정이었어요. 조카가 태어났으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조카만 신경 쓰네. 나는 뒷전이고. 새언니가 애 낳았다고 해서 뭐 그게 벼슬이라도 돼? 나도 엄마 딸인데 왜 항상 새언니만 챙기는 거야? 민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 장손을 낳아줬는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너도 이제 좀 철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엄마한테 매달려서 살 거냐고. 정말 새언니 편만 들어주네. 나도 여자인데 왜 나는 항상 뒷전이야. 새언니가 그렇게 좋으면 새언니를 딸로 삼지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서운하게. 내 딸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러니 민정아.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이런 식으로 시누이가 삐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삐치면 또 달래주시고 저한테는 민정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둘째도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딸이었는데 시어머니 반응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첫째 때처럼 매일 오시지도 않았고 뭔가 시큰둥한 느낌이었어요. 딸이구나. 뭐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요즘엔 딸도 귀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혜원아, 너 셋째 생각은 없어? 아들 하나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안인데.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소중한 건데. 그리고 저희 형편상 셋째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요. 형편이라는 게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나는 혼자서 둘을 키웠잖아.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옛날에는 애 낳고 사흘 만에 밭일 나갔어. 혜원아, 너도 좀 더 강해져야 해. 여자가 너무 약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둘째 때는 오히려 더 낳으라는 압박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육아나 살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없으셨죠. 그래도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옛날 뿐이라 그러겠지 하고 넘긴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훈아, 우리 민정이 이제 나이도 찼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지.
그런데 요즘 결혼할 때 여자 집에서도 어느 정도는 준비해 줘야 한다더라. 혜원이 너 결혼할 때도 우리가 많이 해줬잖아. 민정이한테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혼자 준비하기는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민정이는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요. 이제라도 취업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라고? 민정이가 놀았다고? 우리 민정이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야. 너는 동생을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너는 동생 결혼도 도와주기 싫다는 거냐? 결국 저희가 민정이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빌려준다고 했지만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어요. 민정이는 그때까지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거든요. 오빠, 새언니,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내가 결혼하면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일해서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났거든. 공무원이야. 안정적이지? 민정아,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는 형편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정말 나중에 갚아줘야 해. 약속이야. 당연히 갚을 거야.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엄마, 새언니가 나를 못 믿는데. 가족끼리 무슨 갚는다 안 갚는다는 소리를 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가족이지. 혜원아, 너도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해. 이런 식으로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작 저희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지 않으셨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민정이는 그렇게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연락이 뜸했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시댁에 가면 민정이 부부도 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민정이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해 보여. 사위도 착하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혜원아, 너도 민정이 좀 본받아야 해. 민정이는 시댁에서도 인정받고 잘 지내거든. 맞아. 시어머니께서 정말 잘해주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아, 그리고 미안한데 아직 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신혼집 구하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 지출이 많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빠. 좀 숨통 트이면 갚아도 되지? 이런 식으로 빌려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피해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즈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매년 생신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용돈을 드리는 게 관례였어요. 그 해에도 저는 정성껏 용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게 상황을 고려해서 10만 원을 준비했어요. 솔직히 저희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등을 생각하면 정말 빠듯한 형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죠. 그런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생신날 저녁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어요. 저희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민정이 부부까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사갔습니다. 오늘 다들 바쁜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마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게 제일 좋네.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많이 컸고 민정이도 결혼해서 사위랑 이렇게 같이 오니까 너무 좋다. 내가 더 바랄 게 없어. 아이들도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서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안부를 묻고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가 용돈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정이 부부가 먼저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많지는 않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 시어머니께서 봉투를 받으시고는 슬쩍 열어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민정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니? 너희도 신혼인데. 고맙다, 정말. 그 다음이 저희 차례였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봉투를 꺼내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드린 봉투를 받으시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여시고는 표정이 급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고작 10만 원? 혜원아, 너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민정이는 50만 원을 주었는데 너는 고작 이것밖에 안 하니? 우리 정훈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너 말해봐.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지출이 많아서. 성의껏? 이게 성의야? 민정이를 봐라. 얼마나 효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너는 며느리 자격이 있어?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거였어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내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은 다 어디 갔어? 너 혹시 친정에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다 숨겨놓고 있고? 이런 괘씸한 며느리를 봤나? 우리 정훈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이런 애를 만나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머리채를 잡힌 채로 온 가족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아이들도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었고요. 어머님, 손 놓아주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대한 준비한 거예요. 10만 원이 적다고 하시지만 저희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다고? 그럼 민정이가 준 50만 원은 뭐야? 너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혜원이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혜원이가 뭘 잘못했다고 머리채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10만 원이 정말 최선이었어요. 요즘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남편이 저를 감싸주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확실하게 편들어주는 거였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구나. 혜원이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어머니가 변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잖아요.
혜원이가 1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말씀에 토달지도 않고 따라왔는데 그런 혜원이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빠, 너무 새언니만 감싸는 거 아니야? 엄마 생신인데 고작 10만 원밖에 안 준 건 진짜 좀 아니지 않아? 나도 신혼인데 50만 원 준비했는데 새언니가 평소에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맨날 돈 없다고 하는 거지. 엄마한테는 인색하면서 다른 데는 돈 펑펑 쓰는 거 아니야? 민정아, 너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50만 원 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네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 빌려준 덕분 아니야? 그 돈 아직도 한 푼도 안 갚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에 시어머니와 민정이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정훈아,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냐? 민정이는 나중에 갚을 거야. 그때 민정이가 울면서 반박했어요. 오빠,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결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준이 오빠가 승진하면 좀 더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너 내가 상준이 공무원 아닌 거 모를 줄 알았니? 5년 넘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중이잖아. 그리고 민정아, 너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어머니한테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은 뭐야? 실제로는 임신도 안 했으면서 거짓말 그만해. 이 말에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리고 임신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야? 민정아, 너 정말 그랬어? 엄마, 그게 나는 정말 임신인 줄 알았어.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왔다고. 거짓말하지 마. 민정이가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간 거 사진까지 다 있어. 술 마시는 사진도 있고. 임신한 사람이 술을 마셔? 그러니까 민정이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 미안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민정이가 어머니께 드린 50만 원도 결국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빌려준 2천만 원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돈을 번 혜원이한테는 10만 원이 적다고 머리채까지 잡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조용히 있던 민정이 남편 상준이가 갑자기 나서더라고요. 형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희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님 부부가 어머님께 이렇게 인색하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려요? 12년 동안 혜원이가 얼마나 배려했는데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머니 눈치 보고 시누이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용돈 10만 원 드렸다고 머리채를 잡아요? 이게 배려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황이 점점 격해지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큰아이는 제 뒤로 숨고 작은아이는 엄마, 우리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민정아, 나는 오늘 정말 실망했어. 혜원이가 1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시댁일 해왔는데. 그리고 민정아, 너는 우리한테 2천만 원 빌려놓고도 한 번도 갚겠다는 연락도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 적다고? 그럼 네가 50만 원 준 돈도 결국은 우리 돈 아니야?
정훈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고 살아? 따지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민정이한테는 뭘 해줘도 모자라고 우리한테는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잖아요. 민정이 결혼 자금도 우리가 대줬고 그전에도 민정이 용돈, 화장품, 옷 다 우리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오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오빠가 새언니 때문에 완전히 이상해졌네. 엄마 생신날에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민정이 너는 엄마 생신날에 새언니 머리채 잡는 거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거였어? 너도 한 집안의 며느리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 잡는 거 보고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 진짜 다들 너무들 한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그만해요. 여보, 이제 그만 가자. 애들도 무서워하고 있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인 건 알겠어요. 12년 동안 제가 부족했던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모욕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1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받지 마세요. 이건 도로 가져갈게요.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 앞에 놓인 제 봉투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야? 이제 와서 가져간다고? 혜원아, 너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시어머니 생일날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너희 부부 정말 못 봐주겠어. 어머니야말로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혜원이가 뭘 잘못했다고 머리채를 잡아요? 12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께 대들지 않고 순순히 따라온 혜원이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10만 원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 봐라. 얼마나 넉넉하게 주는데. 매달 용돈이 뭐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 효도하겠다고 한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욕보이고. 내가 진짜 돌아가신 우리 남편 없이 너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갚아? 다른 집과 우리 집 형편이 같나요? 어머니는 우리 형편을 모르세요? 혼자서 키우셨으니까 사정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대출이자 그런 것들 다 빼고 나면 10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그때 민정이가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오빠는 회사 다니잖아. 새언니도 파트타임이라도 하면 되는데 왜 집에만 있어? 다시 직장 구해서 일하면 되잖아. 요즘 워킹맘들 얼마나 많은데. 나도 결혼하고도 계속 일하고 있어. 민정아, 너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야? 혜원이가 애들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네가 일한다고? 우리가 준 돈으로 살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이 말에 민정이와 상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민정이는 결혼한 후에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2천만 원 빌려놓고 5년 넘게 연락도 없는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어머니께 드린 돈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탓하고 민정이 부부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남편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 있었고요. 어머니, 그리고 민정아, 상준아, 나는 이제 진실을 다 말하겠어. 민정이 거짓말은 이게 다가 아니야. 어머니, 민정이가 작년에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 기억나시죠?
민정이는 교통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 돈으로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했어요. 뭐라고? 오빠, 왜 그런 말까지 해? 그리고 상준이 형. 형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죠? 일하면서 대학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학원은커녕 대학교도 중퇴했어요. 학자금 대출받고 등록금으로 다 써버리고 도박에 빠져서 자퇴한 거예요. 상준이 완전히 당황해서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정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해? 그리고 상준이 형, 형 경마장 빚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 돈으로 갚았으면서. 경마까지? 상준아, 네가 도박을 한다는 거냐? 장모님, 그게... 그래서 민정이가 어머니한테 급전이 필요하다고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 도박빚 갚으려고. 그런데 그런 민정이가 지금 혜원이한테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민정아, 너도 어머니한테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딴다고 했잖아. 근데 시험도 안 봤잖아. 학원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은 다 어디 썼어? 네일아트 배우는 데 썼지? 아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친구들이랑 클럽 다니는 데 썼잖아. 시어머니가 완전히 충격을 받으셔서 소파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민정아, 너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미안해.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작은 거짓말. 민정아, 너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결혼자금 포함해서 총 4천만 원이 넘어. 그런데 다 거짓말로 받은 돈이었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남편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훈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정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너는 오빠로서 동생을 이해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면 어떡해? 어머니, 지금 뭔 소리예요? 민정이가 5년 동안 거짓말로 어머니 돈을 받아먹었는데 이해해달라고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혜원이가 10만 원밖에 안 준 건 진짜 인색한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 봐라. 얼마나 넉넉하게 주는데.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민정이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탓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이 보이세요? 민정이가 거짓말로 받은 돈이 4천만 원인데 제가 10만 원 드린 게 인색하다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에 10만 원밖에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무슨 애들한테 주는 세뱃돈도 아니고 10만 원이 뭐니? 이거는 정말 나를 우습게 본다는 거 아니겠어? 어디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며느리가 용돈 10만 원 줬다고 어떻게 말을 하니? 맞아. 새언니가 너무했지. 엄마 생신인데. 요즘 애들도 10만 원보다는 더 받겠다. 민정이까지 여전히 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다 들통났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니 민정아, 정말 미쳤어? 지금 상황에서도 혜원이 탓을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10만 원보다 더 받겠다고? 정훈아, 너도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구나. 혜원이한테 홀려서 어머니도 동생도 무시하고. 참 말세다 말세. 홀렸다고요? 어머니, 12년 동안 혜원이가 뭘 잘못했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말씀에 한 번도 토달지 않고.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에 고작 10만 원? 그때 상준이도 끼어들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돈 문제로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어머님께 인색하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색하게? 상준이 형, 형이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 돈까지 우리가 갚아줬잖아요. 오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족이 뭐야?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가족이지. 아, 진짜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도와가며? 민정아, 너는 그동안 받기만 했잖아.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 새언니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준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리 진실이 드러나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보, 우리 이제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 가자.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간다고? 어서 꺼져. 지 와이프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다시는 얼굴 보기도 싫어. 오빠도 새언니 때문에 완전히 이상해졌네. 가족보다 남보다 못한 새언니를 더 챙기고. 와, 진짜 너무 변했다. 새언니 진짜 대단하네. 우리 착하던 오빠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서 한다는 말이 10만 원이 어때서? 기가 차다, 기가 차. 우리는 그렇게 시댁을 나왔어요. 아이들이 계속 울고 있었고 저도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길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집에 와서 애들을 달래서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혜원아, 미안해. 내가 진작에 나서서 막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네가 힘들었을지 정말 미안해. 고마워 여보. 오늘 나를 감싸줘서. 그런데 어머니와 민정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탓하다니. 나도 충격이야. 특히 어머니. 민정이가 거짓말한 걸 알면서도 여전히 네 탓을 하시다니. 정말 말이 안 통해. 여보, 우리 정말 독립하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그래, 독립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 후 일주일 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민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나야. 엄마가 화풀이를 못 하시겠다고 하셔. 새언니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동안 생각은 해봤어? 내가 사과하면 받아주시겠다고? 민정아, 너 정말 양심이 있는 거야? 새언니, 그래도 엄마 생신날에 그렇게 나온 건 새언니 잘못이잖아. 아니야? 생신날에 그 아수라장을 만들고 가놓고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민정아, 너희 가족과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민정이와의 연락도 끊었어요. 그 후 남편과 상의해서 정말로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시댁과 5분 거리이던 집 계약이 마침 만료될 쯤이라서 그 일이 있고서 2달 후에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시댁에는 이사한다고만 연락드렸지 주소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정말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3개월 동안은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그런데 시댁 근처에 사는 아는 분한테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원래 시댁과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근처에 저희랑도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혜원아, 너희 시어머니 요즘 동네에서 완전 화제야. 그날 일이 다 소문났거든. 어떤 식으로요?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있어. 12년 동안 시집살이 열심히 한 며느리가 생신 용돈 10만 원 들였다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얘기 듣고 다들 경악하더라고. 특히 시누이가 거짓말로 받아먹은 돈이 4천만 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동안 결국 며느리가 시누이네를 먹여 살렸네. 아이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더 화내더라.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일주일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혜원아, 너희 시어머니 어제 마트에서 완전 망신당했어. 계산할 때 뒤에 서 있던 아줌마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저 사람이 며느리 머리채 잡은 시어머니래 하고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들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급하게 나가더라고. 그리고 동네 부녀회에서도 완전 따돌림 받고 있어. 부녀 회장님이 직접 말하기를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면서 동정하더라고. 이제 부녀회 모임에서도 아무도 같이 대화 안 해. 한 달 후에는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혜원아, 너희 시어머니 완전 우울해하고 계셔. 어제 우연히 마주쳤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 옛날에는 그렇게 당당하셨는데 이제는 사람 눈치 보면서 고개 숙이고 다니시더라고. 그리고 민정이 소식도 들었어. 남편이랑 완전히 끝났대. 상준이가 도박비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경매로 넘어갔거든. 민정이는 지금 고시텔에서 살면서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다더라. 2개월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혜원아, 민정이 일 때문에 동네에서 더 큰 소문이 났어. 편의점 사장한테 또 거짓말했다가 들통났거든. 또 거짓말을?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거짓말해서 조퇴하고는 실제로는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 거야. 그런데 사장이 병원에 안부 인사 전화했다가 입원 기록이 없다는 거 알고 바로 해고시켰어. 이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역시 거짓말쟁이는 못 고치는구나 라고 하더라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혜원아,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는데 여전히 네 탓만 하셔. 혜원이가 이해심이 부족하다.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오래 원한을 가지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꾸도 잘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왜 대꾸를 안 하냐며 화를 내시더라고. 아직도 그러세요? 참, 어머님도 대단하시네.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외면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뭘 알겠냐. 내 사정도 모르면서 라고 하시더라.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혜원아,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나 보다.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여보,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께서 변하시지 않는 이상 만날 수 없어. 지금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나는 아직 용서가 잘 안 돼. 실제로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여전히 저를 탓하셨거든요. 정훈아, 혜원이가 너무 마음이 좁은 거 아니니? 가족끼리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살면 어떡해. 이 험한 세상에 마음 둘 곳이 가족 아니겠니? 그런데도 나를 그렇게 욕먹이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야? 어머니, 혜원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께서 혜원이 머리채 잡으신 거 잊으셨어요? 그건,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혜원이도 이해해야지. 그리고 걔도 나한테 줬던 돈 다시 가져갔잖아. 내가 진짜 기가 차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동네 창피해서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해.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외면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뭘 안다고? 내 사정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떠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 가끔씩 저와 정훈이에게 전화를 하셨지만 늘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정훈이도 승진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어요. 가끔 시댁 소식을 들으면 시어머니와 민정이는 여전히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혼자 지내고 계시고 민정이는 지방에 내려가서 힘겹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했다면 용서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고집했으니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체념한 것 같아요. 혜원아, 나는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려고 해. 어머니와 민정이는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도 어머니랑 민정이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들었어. 삼촌이 와서 그동안 둘이 어떻게 우리를 대했는지 어머니도 그렇고 민정이네도 그렇고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화를 내시더라고. 예전부터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말이 안 통한다고 이제 남남처럼 산다고 하시더라. 그래, 여보. 그렇게 된 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어머님이랑 민정이가 자초한 일이야.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모든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결국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시다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게 된 거예요.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에 저희 가족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정훈이와 저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 보러 안 와?
친구들은 할머니가 자주 오신다는데. 할머니는 멀리 계셔서 자주 못 와. 대신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런데 엄마, 나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좋아. 할머니는 무서웠어.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가끔 길에서 시어머니나 민정이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보면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제는 마트에서 나오는데 큰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디 이런 막대 먹은 게 굴러와서 우리 아들 홀려서는 이상하게 만들고, 응? 네가 우리 한선이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나한테 그렇게 포르장머리 없이 굴어? 너 말해봐. 아니 어머님,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듣고 있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편이 되어준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그날 저를 감싸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런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 있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저는 시어머니 생신에 10만 원을 드렸다고 머리채를 잡혔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민정이는 결국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게 되었고 저는 평온한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결국 악은 스스로 멸망시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민정이는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고집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저희는 용기 있는 선택으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의 그 사건이 저에게는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